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기지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도 요거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뭐 다음 학기에 한 번 더 듣는다 하더라도 또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중국 원서를 읽어보면 사수지법이라고 해요. 사수지법. 우리 선사님이 예전에 내가 풍속공부를 할 적에 이 집은 저수지가 저기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지은 건 잘못 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 또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야 네가 아직도 기문도 터득도 못했는데 이거 다 기문에서 나오잖아요. 가르쳐 줘봐야 네가 이해를 못할 게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 주마. 자, 첫 번째는 정신수, 두 번째는 영신수, 세 번째는 최관수, 네 번째는 조망수, 이 최관수는 본 명칭이 최관수고 최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조망수를 조수라고도 하고, 영신수는 영수, 이거는 영영자, 제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 정신수는 그냥 정수 이렇게 얘기하고, 기lum을 먼저 논한다면은 요거는 흉이에요. 흉. 요거는 길, 요거는 길, 요거는 길. 그 근본 바탕은 전부 낙서구궁에 삼원구운에서 전부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낙서구궁, 후천 낙서구궁의 삼원구운을 중국에서는 낙서의 원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낙서원운이다. 낙서원운이라는 것은 삼원구운을 줄여서 낙서의 원운이다. 자, 그러면은 정신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공풍수를 보면은 일은 이운을 의미해요. 이운. 요건 2운, 3운, 4운, 5운, 6운, 7운, 8운, 9운. 지금은 우리가 2003년서부터 2004년서부터 2023년까지 요것을 현공에서는, 현공풍수에서는 낙서의 8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서 8운이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우리가 3년 되면 2024년도로 변하죠. 그럼 이제 9운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운, 2운, 3원은 상원이라고 하고, 상원의 1운, 상원의 2운, 상원의 3원, 그 다음에 4, 5, 6은 중원이라고 얘기하고요. 3원은 요거 얘기해요. 상중하원. 그 다음에 7원, 8원, 9원은 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원이니까 하원에 8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가 8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신수라는 건 뭐냐? 자, 여기가 내가 여기서 집을 짓고 있다고 봅시다. 집을 짓고 있어요. 중앙에서 봤을 적에 8회는 여기죠. 여기에 저수지가 있다, 아니면 연못이 있다 하는 거.
정신수라는 거는 낙서 원운에서 해당 운의 방향의 지호라는 건 뭐냐면 연못 같은 큰 연못, 호수 같은 거, 큰 저수지 같은 거, 그걸 중국 사람들 전부 다 지호라고 그래요. 지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정신수다. 자,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8원이에요. 오래 진다면 8원에 짓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내 집에서 간방에 저수지가 있어. 그러면 정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정신수는 흉하다. 자, 요 영신수라는 거는 발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발제, 그 다음에 득관은 벼슬에 올라가는 거예요. 발제가 저 비중이 커요. 요 채관수라는 거는 득관이 더 비중이 커요. 이제 1순위, 2순위를 한다면은 영신수는 발제, 재물을 일으키는 게 1순위,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2순위, 채관수는 득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1순위. 그 다음에 득귀자라고 해요. 귀한 녀석을 하는 게 2순위. 물론 3순위에 득제가 들어오긴 들었는데 채관수는 득제가 되긴 되지만은 관하고 귀중한 아들 낳는 거에 뒤로 밀려 들어가요. 조망수라는 거는 1순위가 득제예요. 이것도 득제. 그 다음에 뭐 영전 문제 이런 거, 집안에 전답이 늘어나는 거, 가족이 늘어나는 거, 기타 등등,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도망수다. 관장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하는 거 우리가 조망수다 이렇게 그래요. 정신수라는 것은 후천 낙서 구궁에 해당 운의 방향에 저수지나 호수나 큰 연못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정신수다. 그건 흉하다. 굉장히 흉한 거예요. 그런데 7운이나 6운, 4운에서는 좋았는데, 만약에 옛날서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에 간방에 저수지가 뭐 50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6운이나 4운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데 8운에 들어가면은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놈이 부도가 나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자꾸 침체가 되고 하는 거는 요 8운에 저수지가 있을 적에, 8운이면 뭐예요? 여기 간방이죠. 간방에 저수지가 있을 적에는 탈이 난다. 4운이나 3운 쪽에 탈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후천 낙서 구궁의 3원 9운 중에서 해당 운에 해당되는 방향에 지호가 있는 경우, 그건 우리가 정신수라 해가지고 극히 흉하다. 아시겠어요? 요 영신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낙서 구궁의 3원 9운에서 해당 운에 해당되는 궁에 대칭방에 지호가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영신수다. 자, 공교롭게도 8운에 집터가 하나가 나타났어. 집터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곤방에 저수지가 있다. 지난번 본 녀석 있잖아. 우리 저기 북면간에 거기 꽃마을 뭐 거기 그걸 잡아준 거야. 이제 빨리 발복되라고.
그러니까 그럼 8원에 8원이면 간방이죠. 그 대칭방이니까 곤방이죠. 곤방에 저수지가 있는 거야. 당신이 여기다 집을 지면은 저 곤방이 뭐 영신수다 그런 거죠. 지금 8원이죠. 8원에는 간토궁에 들어가는데 그와 대칭되는 방향에 저수지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영신수라고 해요. 그래서 돈 버는 데는 제일 좋은 거야, 영신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 쪽에 저쪽에 저수지가 있다 하면은 운을 이렇게 따져봐 가지고 요 아파트에서 저 저수지가 무슨 방향이니까 9운에 발복이 되느냐 아니면 1운에 발복이 되느냐. 9운에 발복이 된다면 2024년도 20년간이고 그 다음에 1운에 발복이 된다면 여기 발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44년서부터 또 20년 동안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현공분수로 논하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꼭 배워둘 필요가 있어. 이거는 삼합풍수에서 논하지 않았거든. 현공에서만 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영신수예요. 자, 최간수라는 건 뭐냐? 낙서구궁의 3원구궁에서 낙서구궁이 3원구궁에서 해당 운의 하도와 동도라는 건 같은 거라는 게 동도의 방에 지호가 있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최간수라고 한다. 자, 아들을 못 낳고 있어. 그러면 최간수 방향에 저수지가 있는 쪽으로 집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귀자를 낳는다고 했으니까 득귀자. 아주 그 사주가 좋은 녀석을 낳거나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인데 관직에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 최간수를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눈여겨봤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돈은 둘째였어. 관이 첫 번째라고. 나도 관을 첫 번째로 보는 게, 돈이라는 거는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살 정도만 되면 돼. 그 명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간수라는 것은 낙서구궁의 3원구운, 3원구운은 상원의 1운, 상원의 2운, 상원의 3원, 사운은 중원의 4운, 그건 상중하원을 3원이라고 하고, 세개씩 9개가 있으니까 9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8원은 정확한 명칭은 하원의 8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최간수라는 거는 지금 8운이니까 8운하고 하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3하고 8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2하고 7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4하고 9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1하고 6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는 수, 북방수, 여기는 화, 여기는 목, 여기는 금. 동도라는 거는 3, 8은 목의 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운인데 8운은 3, 8이 동도라고 했으니까 3운방, 동쪽 진방에 저수지가 있는 경우를 최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많이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정신수라는 거는 8운, 지금 8운인데 간방, 8운방에 저수지가 있으면 정신수가 돼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거고, 정신수가 간방에 없는데 곤방에 있다면 영신수가 돼가지고 이제 재물이 들어오게 돼요. 사업이 번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간수는 뭐냐? 8운인데, 지금 8운이란 말이에요. 8운인데 3운, 3, 8은 같은 목이니까 동도라고 하는 거예요. 3운에, 즉 진방에 저수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최간수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망수는 뭐냐면은 낙서구궁의 3원구운에서 영신수가 있는 괴궁수리, 영신수가 있는 괴궁수리와
같은 수의 방향에 있는 지호를 말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조망수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8원이다 하면은요, 영신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영신수가 있죠. 영신수가 있건 없건 간에 8원이라고 하면은 진방에 저수지가 혹 있으면 이걸 영신수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영신수의 괴공수리라는 것은 개와 궁, 여기는 감괴의 감궁이죠. 그 합해가지고 괴궁이라고 부르는 거야. 괴공수리라고 하면은 감괴의 감궁은 1번 궁이죠. 요걸 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 여기 곤궁은 수리가 뭐예요? 2죠. 여기 진궁은 3이죠. 그러니까 낙서 구궁에 영신수가 있는 곳에 괴공수리니까 여기는 2죠. 2와 같은 동도는 어디예요? 7이죠. 7은 어떤 방향이에요? 태방이죠. 태방에 물이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조망사라고 한다. 요거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책에 정확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팔운은 뭐예요? 간방이죠. 간궁이죠. 간궁 방향에 물이 있으면 이건 정신수다. 못 쓴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사를 가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운에 여기 그러면 간방인데 그 대칭방 곤방에 물이 있는 거는 영신수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벌고 사업이 번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채관수란 건 뭐냐? 8운이면은 38이 동도야. 8운은 8번 괴공수리는 간토궁이고 3번 괴공수리는 진목궁이죠. 그러니까 진방에 저수지나 호수나 연못이 있다 하면 그건 전부 다 채관수로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요 조망수는 정신수 기준이 아니고 8운이면 이궁에 물이 있건 없건 간에 요거를 우리가 영신수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6운이라고 하면 대칭이니까 손사방에 저수지가 있으면 요걸 영신수라고 보는 거죠. 있건 없건 간에 여하튼 영신수에 해당되는 방향의 괴궁수리 요거 8운이니까 영신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게 아니고 또 물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8운이니까 무조건 이궁에 저수지가 있으면 영신수가 되는 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요걸 영신수로 봤을 적에 괴공수리는 2번이니까 2하고 7은 하도에서 동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7번 궁은 어디예요? 태궁이죠. 태궁에 저수지가 있는 걸 우리가 조망수라고 하는 거다. 조망수는 득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친척들이 화합을 하고 종업원들도 화합하고 그 모든 것이 길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조망수라고 한다. 그럼 다른 것도 똑같은 이치로 논하는 거야.